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한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나왔는데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밝힌 바인데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영장 기각한 분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네. 또 이정열 전 판사님이 소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댓글 수사야말로 증거인멸의 화신들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대마왕 케이스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TF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실제로 근데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이 양재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자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양지의 현직 간부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법리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은닉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찰의 입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발로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이 양지의 사무실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문제 보고서가 삭제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복원을 그러니까요. 삭제를 했는데 후렌식을 해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삭제하고 외부로 빼돌리고. 네,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지회는 이제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만한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이자 양승태 대법관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한 번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기상하시는 대로. 새벽에 전화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이분은 새벽에 나온 결과여서. 네. 새벽에 설마 이게 기각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섭외를 못 해주는 우를 보고 있네요. 예. 기상하는 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보고했다는 의혹 정도가 아니죠. 보고했다는 당사자가 내가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강력한 주장이 나온 건데 국정원 TF가 아시다시피 몇 달 돌아갔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이었던 당사자가 이런저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사이버 사령부도 이제 TF가 구성돼서 돌아가겠죠?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및 협조 체계를 갖춰서 4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김관진 당신은 국방장관이죠. 네, 나중에 안보실장이 됐던. 사드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사드는 김관진 주도하에 들어온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갖가지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인데 이번에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 공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사인을 받고 보고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말씀드린 뉴스인데요. 청와대로 보고했다라는 거죠. 몇 분이 떨고 있군요.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사임을 한 건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정 씨의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요즘 문자가 이게 유행이군요. 아직 황교익 선생 코너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 시원하십니다. 이런 문자 나오고 막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들이 자꾸 이제 개편 시간이 다 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예, 지인들과 친척을 이용해서 아직 방송이 아직 안 나오는데 오늘 방송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최순실 씨, 뭐랄까요, 이게 가족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큰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예.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의 독설서를 제기했었죠. 예.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갈 때 큰 의혹이 있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근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이 서로 뜻이 맞지 않다가 아니라 2세대에서 3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의 갈등, 재산 갈등이 본질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죠. 예. 정유라 씨와 최순실 사이에 재산에 관련해서 주고받는 대화 일단락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예. 본질적으로는 재산 갈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뉴스는 저희가 한번 따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 단독이나 특종을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를 시켜서. 자, 다음 뉴스는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어제 재판 증인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9일에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워딩이 너무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영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하라고 아예 말을 한 거죠. 예. 하면 안 된다. 소위 이제 지원 배제죠. 블랙리스트. 자기들끼리는 블랙리스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지원을 배제한다라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처럼 사용했는데 블랙리스트 이야기인 것이고 그걸 이제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서 불려간 건 처음인데 처음으로 불러서 요 얘기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에게 그러면서 이제 정반대로 그러니 이런 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화이트리스트가 등장하죠. 아직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진척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모태펀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공공펀드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자금 규모가. 근데 이제 저희가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화이트리스트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가 있죠. 지원을 받았죠. 실제. 예. 근데 그 영화사가 알고 봤더니 그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 단체들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들이 있는 사무실에 같이 있더라. 그 건물을 같이 썼던 거죠. 예, 큰 건물이 아닌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면 빌딩이면 같은 건물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이건 조그만 건물인데 위아래로 같이 있었어요. 예, 저도 그 건물 가봤었는데 한 3, 4층 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만 빌딩이 같이 모여있던.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하고
친박 집회 주도 단체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과 한통속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이 자체적으로는 건전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건전. 본인들에게는 건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가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지원했으니까요. 그 지원을 받은 영화사가 친박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 집단 회사와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한 건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단체는 많았고,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좀 너무 많은 사안들이 수사되니까 동시에 화이트리스트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아마 그런 건물이 다 쓰였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뉴스였습니다. 예, 심지어 수첩에 그 내용을 적어놨다라면서 물증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 판사님이 어제 술을 과하게 드시고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준은 행방불명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예.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처럼 최고위원이지만 수면에서 깨어났을 까지 확실시되는 분에게 저희가 연결한다든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를 압수수색하던 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조카가 조작된 점수로 카이에 입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필이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면 이정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를 자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방산비리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그런 날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게다가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신을 의존할 사장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장이 있는 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본인이 조카를 취업을 청탁해서 부정 입사시킨 딱 그 업체를 하필 그날. 이런 우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면 저는 로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해명은 있는데요. 현장 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야 뭘 못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조카를 부정 입사시킨 요 사건 자체는 이미 수사가 들어가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 갔다. 근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압수수색 당하는 날 아침에 가셔가지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법리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찰의 입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발로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이 양지의 사무실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문제 보고서가 삭제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복원을 그러니까요.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을 해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한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나왔는데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밝힌 바인데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영장 기각한 번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네. 또 이정열 전 판사님이 소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댓글 수사야말로 증거인멸의 화신들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대마왕 케이스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TF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실제로 근데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이 양재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자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양지의 현직 간부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새벽에 전화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결과여서. 네, 새벽에 설마 이게 기각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섭외를 못 해주는 우를 보고 있네요. 예. 기상하는 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보고했다는 의혹 정도가 아니죠. 보고했다는 당사자가 내가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강력한 주장이 나온 건데, 국정원 TF가 아시다시피 몇 달 돌아갔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부단장이었던 당사자가, 삭제하고 외부로 빼돌리고. 네,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재는 이제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만한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이자 양승태 대법관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한 번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기상하시는 대로